불량 비디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량 비디오의 정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얄불의 얄리입니다. 자기소개를 하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방송사고 내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깍두기 포비드입니다. 메인입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 채널은 포비드의 불량 비디오입니다. 포비드의 정크와 얄리의 불량 비디오. 포비드의 불량 비디오 피처링 정크와 얄리. 오케이. 어쨌든 저번에 나오신 다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량 비디오 언제 하냐, 불량 비디오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이제 비드nem이 저한테 압박을 넣었고 심지어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모였어요. 오랜만에 모여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가 이제 좀 피곤했는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피곤해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불량 비디오 언제 할까요? 불량 비디오 해야죠. 제 졸고 있는데. 이렇게 강렬한 의지를 표출하셔서 만약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 불량 비디오는 모두 다 포비드님이 만들었다. 그렇죠. 예,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신이 다 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다 했습니다. 포신이 다 했다. 포신이 다 했다. 아이, 그렇다기보단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려 주시는데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도 그래도 이제 한 편 정도 다시 찍어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에 여쭤본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보시는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본인이 출연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율이 어디가 더 큰가요? 당연히 보시는 분들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나가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가시자마자 바로 인스타에다가 막 나가시면서 이런 거예요. 씨벌 이러면서 오늘 노무기 한번 계속 듣고 계셔보세요. 마음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속으로 에이. 욕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딴 걸 위해서 이 시간에 창세기 전 돌리면은 2번 더 할 수 있는 거를 에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 와서 또 이제 힐링을 하고 가서 또 이제 돌리는 게 저한테는 더 업이 되더라고요, 이게. 가끔은 근데 제가 스스로도 비드nem에서 미안해질 때가 있거든요. 오셔서 힐링을 받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킬링을 받고 가시는 건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시죠. 네, 잘 모를 상황이 있어서 네.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아우, 너무 좋죠. 그러면 오늘 인스타에는 불행한 글 쓰지 않기로 아유, 누가 보면 맨날 쓰는 줄 알겠어. 아니에요. 쓰지 않나요? 거의 한 3일에 한 번? 그죠. 제가 원래 좀 감성적이라 그랬던 것 뿐이지. 근데 정크님께서도 가끔씩 써서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뭘 올렸죠? 뭘 올렸더라? 얘기를 해보세요. 아. 네,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이건 편집.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알아서 편집하면 되니까. 그거 뭐지? 너희 그럴 줄 알았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유난 떨더니 너도 결국이었는데 이거를 너희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너무 왜곡시켰나? 확실한 타겟을 정해서 이미 날 무슨 거의 뭐 쇼미더머니에서 디스하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셨네. 아무튼 이거는 이거 하실 거죠?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제가 워낙에 이제 원래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인스타에다가 이제 새벽 감성 아시잖아요, 다들. 그런 것 때문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잔이는 안 하시나요? 절대 안 하죠. 전 여자친구는 끝난 건 끝난 겁니다. 전 여자친구 말고 뭐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 여자친구는 아니었으니까. 저 지금 이 살기를 얼마 전에 느꼈어요. 자연스럽게 저희 근황으로 넘어가 볼 텐데. 네네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가 플레이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잠깐 비드nem의 철권대회 데뷔전을 라이브로 틀어드렸었는데, 그날 이런 이제 분노와 살기가 한번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비드nem이 첫 출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재밌는 자리고 하다 보니까 또 얄리가 그날 해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많은 판을 깔아줬죠. 그렇죠. 네. 강력한 우승 후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저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저희 팬분들이 포르비다. 이제 무릎에 비견되는 포르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떤 분이 비드님 되게 유재석 닮았어요. 하면서 포재석이라는 별명까지 나왔었고 되게 저희 팬분들이 비드님을 많이 사랑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압박감을 많이 느꼈었는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디오 스타가 이제 비디오 스타로 가는 그 문턱에 있는 그런 예민한 포인트가
이제 저와 그리고 또 정크님이 이렇게 장난식으로 뭔가 이제 하다 봤을 때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난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자꾸 왜 너네가 뭔데 내 이미지를 만드냐면서 폭발하면서 지금도 이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아니, 이해하려고 지금 그런 미스 A 그 노래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이런 것처럼 나는 무릎이 아니고 나는 유재석이 아닌데 자꾸 왜 나한테 프레임을 씌우지? 이런 느낌으로 잠깐 그러셨다가 압박킹님하고 합쳐서 폭박킹. 아이 철거는 진짜 근데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때 라이브 방송에 중계되고 있는 대회의 한 켠에는 네. 이제 비드넴의 그 주 캐릭터가 아스카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날 하필이면 아스카 장인이 두분 예, 근데 한 분은 중계를 하고 계셨고 네, 그렇죠. 한 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예, 비드넴하고 붙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플레이를 우리가 주목하자. 제가 라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모든 카르마가 이제 몰려온 상태에서 얄리가 자 강력한 우승 후보 포비드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올라왔고 다음 경기 또 강력한 우승 후보 시작부터 4강으로 시작하신 포비드 선수 대 하면서 갑자기 저 해설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만해. 일단 죄송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사실은 약간의 드립도 좀 첨가가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약간 나름대로 장난을 친 약간 건데 장난을 친 건데 저도 그게 실수를 한 거죠. 그게 당황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 못하고 드립을 친 거라 그래서 오히려 저도 드립을 치고 어라 이게 아니었네. 그래서 제가 미안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이렇게 속도를 올리려면은 기어도 바꾸고 이렇게 살살 밟으면서 점점 속도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비드넴은 순간적으로 급발진을 하시는 겁니다. 예. 거기서 사실 그냥 조금 소리를 덜 높이고 아이 그만하세요 중기진 이러면 너무 부담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좀 좋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만하세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플레이 엑스포에 그런 참가했던 사람들과는 어떻게 보면 괴가 비슷했다. 예, 이미지가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이제 과정들은 다 우리가 재미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이제 제 안타까웠던 부분은 비드넴이 3연패를 당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돈을 쓰시고도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다. 거기에 있는 식사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 행사장 안에 있는 뭐 이렇게 트럭이나 뭐 이런 데서. 근데 뭐 그런 행사장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먹거리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부실한 경우가 많으니까. 예. 웬만하면 비드넴이 저한테 뭐 드시고서 뭐 더 먹고 싶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저한테 한 번 더 딴 거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드셨죠? 저희 삼겹살 덮밥을 먹었는데. 삼겹살 덮밥. 네. 일단 저희 둘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양이 적다. 일단 그게 공통적이었고 먹으면서도 계속 아쉬운 것만 생각이 나니까 이거 또 레트로 장터도 더 구경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또 더 드실까요? 이러고 여쭤. 뭐 두 분은 뭐 레트로 장터에서 뭐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플레이엑스포에서 뭐 구매하신 것들이 있나요? 좀 득템 좀 하셨나요? 전혀 구매하지 못했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구경을 하는데 방송을 하니까 또 제가 뭔가 이렇게 카메라 들이밀고 뭐 이렇게 그렇죠. 산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의외로 레트로 장터도 그렇고 이번 플레이 엑스포는 찍지 말라는 구간이 꽤 있던데요. 요즘에 조금 그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막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를 막 들이대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양해도 좀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 당연히 뭐 좀 이제 셀러분들이나 이제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처음에는 약간 좀 안 그랬거든요. 약간 거기 계신 분들도 셀러로 참가하신 분들은 본인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활동을 한다 하면서 좀 약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세요. 처음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셀러분들도 좀 많이 바뀌시고 분위기도 좀 약간 일반적인 프리마켓으로 조금 바뀌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예. 저는 오히려 이제 거기 한 이제 두 번째로 간 거였는데 코스프레도 많이들 하시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도 날 봐주세요라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이렇게 뭔가 촬영이 되면 더
기분 좋지 않을까? 코스프레어들은 아마 그러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아, 그럼. 예, 예. 지금 아마 정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이제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이제 판매하는 그쵸. 그런 매대에 대한 네. 말씀을 하신 거고. 부스나 이런 데 말한 거고 그리고 그날 이제 비드넴하고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 이제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라온다기보다는 뒤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뒤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비드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차피 이런 데는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요즘엔 다 얼굴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렇죠. 민감하죠. 예. 예전에 한 1, 2년 전만 해도 또 마스크를 다 쓰니까 그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안 했었지만 그치. 이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나가는 거에 좀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안녕 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자기한테 보내달라. 왜냐면 자기 뭐 이제 트위터나 뭐 이런 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제 뭐 어떤 사진이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하다 보니 그치. 네, 그런 걸 좀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비드넴 그걸 보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한번 레트로 장터 가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창세기전이 있나 없나 그거는 봤는데 첫날 다 나갔어요. 게임 클래식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카페가 있어요. 그 네이버에.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대표적인 그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저분 거 이렇게 의뢰 받으셔가지고 싹 깔아주셨어요. 창세기전이 꽤 많았었는데 오픈런 당했던 것 같아요. 원도 있어요. 네, 있었어요. 예. 첫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싹 다 나갔어요. 예.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런 행사 있으면 첫날에 무조건 가야 무조건 첫날에 와야 돼요. 예, 판매하는 건 아무래도. 예. 예, 물론 토요일을 나눠서 판매하는 게 거의 국룰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집중도는 일요일보다는 토요일 날 많이 되니까 일요일 날은 집에서 쉬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많이들 오시죠. 창세기전 원이 없으신 거예요? 원만 이제 없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세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창세기전 원을 공짜로는 아니더라도 그 혹시 넘기실 의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좀 상품으로서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창세기전 유튜버가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해달라는 말이죠. 예,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정말 정확한 그 거래를 통해서. 요새 또 비드님이 또 이제 괜찮아요. 경제력이. 그렇죠. 나쁘지 않아가지고 예, 그 정도는 뭐 무리 없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나 창세기전 생각입니다. 원에는 그 정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뭐 가격 보고 이제 당연히 네. 쓸 수 있죠. 아니 뭐 오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나 렌즈 샀어. 예. 참 쉽지 않은 한 100만 원대, 100만 원대 렌즈를 그냥, 쓸까? 아니 뭐 그건 당연히 사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유튜버로서 카메라도 없고 렌즈도 그러면은- 없습니다. 렌즈 vs 창세기전 원. 응? 그런 건 렌즈죠 당연히. 오. 일을 해야죠 일. 어. 일을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촬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분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동안은 좀 해이해졌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부분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나를 발전시키려면은 일단 장비도 계속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면서도 장비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고 덕분에 이제 그런 이제 좀 외주 일을 따오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도 많이 없었고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고 하니까 약간 장비 업그레이드를 안 했던 거예요. 나태해진 건 이코르 장비 노업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부지런하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지란 그 마음가짐이 많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딱 눈에 뜬 거죠. 돈을 써야겠다. 네? 돈을 써야겠다. 돈을 써야 내가 달라진다. 아니, 빚을 져서라도 나를 업그레이드 이제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겠다. 돈을 처발라야겠다. 렌즈 사면 돈을 처바르는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구매를 했죠. 뭐 근데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다시 나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뭐랄까 이제 업그레이드에는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업데이트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소프트웨어는 이제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여기일까요? 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뭐, 있죠. 네, 마인드일 수도 있고 뭐 저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진짜 간 거? 네, 뭐 그거 한번 가봐야 27,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상담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요. 막 가끔씩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은 신기하게 정말 뭐랄까 되게 친절하게
이해도 좀 잘 해주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드님이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도 되게 편안하게 받아줘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정신과 그 병원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심리 치료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걸 받으면서 더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 아니 뭐 자기한테 맞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을 수 있는 예. 거니까. 예. 왜냐면 이제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울한 거를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제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거가 나중에 결국 약간 그러니까 부모님, 환경 그런 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 불쾌감이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을 딱 케어받고 치료받으셨었어야 됐을 텐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물론 제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거가 그 어릴 때 그런 거에서 온 거일 수 있지만 나는 지금의 부모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거부를 해버린 거죠, 제가. 그 뭐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들이 많으니까 저희 동네로 한번 오세요. 약간 저희 동네 느낌은 뭐였냐면 왜 그 설국열차 보셨죠? 설국열차? 아니요, 보지 않았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감독을 하시는 분이 설국열차를 아직도 안 보셨어요. 이럴 수가. 이건 좀 충격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긴급 질문. 네. 봉준호 감독님 작품 본 게 뭐뭐 있습니까? 기생충이랑 프란다스의 그걸 두 개를 봤는데 살인의 추억 안 보셨습니까? 보다가 재미없어서 껐어요. 역시 달라요 우리랑. 근데 전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은 합니다. 네, 존중은 합니다. 아니 제가 진짜 이상하게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이 못 만들었다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질문. 박찬욱 감독님 작품은 좀 보셨습니까? 봤죠. 올드보이도 재밌게 보고 박쥐도 재밌게 보고 최근에 했던 그 헤어질 결심이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그게 멜로라고 해야 되나? 멜로죠. 헤어질 결심. 뭐 멜로죠. 네. 그게 제목부터 헤어질 결심인데. 그쵸. 네. 멜로가 많이 죽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멜로다운 멜로 영화가 나왔다. 재밌는 멜로 영화. 그래서 좀 많이 만족을 했어요. 헤어질 결심 vs 그 최근에 김다미 씨 나왔던 거 뭐였지?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이거 너무 소울메이트지 않을까. 지금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도 소울메이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그것도 맞는데요. 이게 이렇게 답이 오래 걸리는 거였군요. 사실 그거예요. 제작비가 너무 차이 나는. 제작비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제 스타일은 소울메이트. 그냥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작비는 왜 신경 씁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올타임 넘버원은 아바타 2죠. 아바타 2. 해운대. 해운대. 네, 해운대 7광구 이런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제작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제가 좀 경솔했네요. 예. 근데 소울메이트가 진짜 영화가 잘 흥행이 안 됐는데 정말 최근 들어 만든 그 한국 영화 중에 정말 잘 나온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흥행이 많이 안 돼서 좀 아쉽다? 그런 게 좀 평가는 좋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영화가. 어쨌든 오늘 비드넴에 대해서 또 새로운 국면을 알아갔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설국열차를 안 봤다. 그 설국열차 안 본 것도 결국 제가 봉준호 감독님의 스타일이 나랑 안 맞는다고 느껴가지고 그냥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설마 뭐 봉준호 감독님이 저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겠죠? 설마 보신다고 해도 보신다고 해도 제가 뭐 작품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네. 맞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갑자기 그런 정신과 상담 이런 걸 얘기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비드넴이 그런 거에 조금 거부감이 있다고 한다면 통화 메이트? 이런 거라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자주 할 전화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본인의 고민 상담을 하고 상대방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걸 풀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끼리 모여서 하는 이런 수다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 주변에 한두 명 되게 딥하게 그렇게 통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게 당연한 거고 이러한 방식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를 대화를 통해서 답이 도달할 때가 있어요.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문제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드넴이랑 둘이 밥을 먹었었는데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전화할 사람이 없다.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신뢰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안 친한 사이인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본인이 조금 친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거죠. 저도 방금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정신과를 가서 이제 이 치료를 받은 거에서 저도 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 중에 병원 가서 한번 좀 상담 받고 치료 한번 받아봐라 하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냐고 하면서 오히려 야, 이씨, 요즘은 다. 꼰대. 네? 꼰대.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네가 정신과를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정신과를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좋게 형님 보세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방금 전에 말투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진짜 이런 거 제가 정크님한테 배워야 되는 게, 정크님 보시면 항상 차분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차분하지가 못하고 흥분을 많이 하시죠. 네, 흥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굳이 아프지 않아도 뭐 내가 치료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얘기를 나누러 간다라는 걸로 접근하는 게 좀 약간 가볍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상 가면은 근데 좀 거부감이 드는 게, 가자마자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진단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뭐 피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면 이렇게 설문지 같은 걸 줘요. 문항을 줘요. 계속 뭔가 MBTI 같이 반복되는 질문들이 나오는 그런 질문지를 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걸 판단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 ENFP. ENFP. 네, 아세요? 저는 제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남의 걸 들어봐야 좀 몰라요. ENFP가 원래 제가 ENFP였다가 ENTP로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어요 그게? 네, 그게 성격이 직접 그 인증한 곳에서 했나요? 인터넷으로 했나요? 인터넷에. 그러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회사에서 나온 그 외부 그 MBTI 그 설문조사 해가지고 원래 이만해요. 네, 뭐 하루 종일 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받아볼게요. 네. 회사에서 비용을 내줘서 했는데 ENFP가 나왔죠. 네. 근데 거의 다 계속 이제 제가 몇 번을 다시 하고 딴 사이트도 해봤는데 ENFP 아니면 ENTP로 나오더라고요, 두 개가. 근데 보면은 그냥 약간 그 ENFP가 약간 뭐 창의성 높은 뭐 이렇게 뭐 진두지휘하고 약간 이런. 약간 여행 뭐 그런 자유로움 그런 스타일인데. 형 자유로워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혹시 정크님께서? 저는 인프피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가끔 인프제? 네. 제 이해를 제대로 못하시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INFP, INFJ. 내향적으로 나오시는군요. 네네. 근데 잘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막 외향적인 스타일은 또 아니시니까. 그래서 배울 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일단 저는 사실 MBTI를 그렇게 막 맹신하진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냥 혈액형 세대라서 너 혈액형 뭐냐 이런 스타일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16개로 분류를 하면서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는데 딴 편으로는 16개의 그 분류가 생기면서 그 16개의 놀림거리가 생긴 느낌이에요. 그치. 예전에는 그냥 4개의 놀림거리였는데 16개의 놀림거리가 생긴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인프피도 되게 또라이 취급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혈액형도 AB형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릴 때부터 또라이 그 느낌이 있었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정상적인 사람으로 판단당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조금 별로긴 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 집 가족이 정말 특이한 B죠? 게 혈액형 B죠. A. A예요. 딱 봐도 A. 딱 봐도 나는 불같아서 B인 줄 알았어. 딱 봐도 A.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좀 바뀌는 분노형 A형들이 있어요. 딱 전형적인 딱 그런 A형이신. 안에 담은 것들이 넘쳐나서 갑자기 폭발하시는. 제가 A형이고 저희 누나가 B형이고 아버지께서 O형이고 어머니께서가 AB형이에요. 그래서 네 명 다 이제 혈액형이 다르니까 우리 다 이제 보면은 성격이 정말 제가 너무 틀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냥 미신 같은 걸로 생각해요. 아, 맞아요. 예, 그게 정답은 아니야. 제 혈액형 뭔지 아세요? A형. 어떻게 알았죠? 저 A형 티가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 물어보셨구나. 예. 아, 제가- 대부분 O형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예. 제가 워낙에 그게 외향적이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분이 답해주면 절대 혈액형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아, 다른 건 잊어버리다 혈액형은 다른 거 엄청 잘 잊어버리죠. 이럴 수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뭐. 아, 뭐 재미죠. 예. 하지만 속으로는 저 새끼는 A형이야. 저 새끼는 AB형이야. 저 새끼 소심해. 예. 저 새끼 또라이야. 어. 근데 저만큼 소심한 사람은 또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달라지는 건데 봐봐요. A형이고 자기는 소심하다고 해. 근데 그 뭐야 아까 MBTI로 하면 E가 나와. 그러면 소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상충되는 거거든요. 외향적인 맞지가 스타일이니까 E가. 어. 예. 그러니까 E랑 I의 차이가 약간 그런 거지 않아요? E는 정말 이렇게 밖에 나가길 되게 내향적, 외향적으로 크게 네. 갈리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거죠. 꽁에 있는 게 많은 거죠, 제가. 아, 꽁에 있다. 삐진다. 네, 삐진다. 아, 아까 오프닝 때 삐졌나요? 오프닝 때? 오프닝 때 왜 삐져요? 아 그러면 오프닝 때 정도는 놀려도 된다. 금방 오케이 잊어먹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솔직히 그 정도로 만약에 삐지면은 여기 못 있죠. 맨날 만나기만 하면 맨날 이제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오시는데. MBTI는 모르겠고 그 무한도전으로 분류하면은 그 탱커예요. 정주대 같은 스타일로. 그쵸. 네. 약간 억울해하고. 네. 예. 던져내는 것만 다 받아주시고. 네.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뭐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유, 뭐 근데 저 같은 캐릭터가 있으면 재밌지 않나요? 아, 탱커가 있으면 재밌긴 해요. 왜냐면 놀리는 맛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다들 비드네임 출연을 원하셨던 게 아닐까.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반응해야지 재밌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아, 리액션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나. 예. 그런 거 원래- 계산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미없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때가 많아요, 제가. 그게 재미예요. 아, 그런가? 본연의 반응이 재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뭐 어차피 편집은 제가 하니까 그 라이브 방송만 아니면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뭐 만약에 뭐 비드네임이 뭐 지금 현 대통령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저 진짜 편하게 얘기할게요. 아유, 이제 편하게 앉아서 해야지. 자세까지 시청자들도 이제 뭐 너희 보든 말든 자. 뭐 이런 건가요? 가실까요?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뭘 가는 뭘 가죠? 거죠? 네, 이제 가고 뭘 가요? 있는데. 이제 뭐 다음 뭐 주제 뭐 그건 제가 하는 거잖아요. 깍두기시라면서요. 왜 월권하시죠? 깍두기가 맛있잖아요. 그거랑 진행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 거면 가운데 앉으세요. 앉으라니까. 가운데 앉아서 진행하세요. 그러면 얘기를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넘어가네 마네 그러고 계십니까? 아이고 덥네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그 외에 또 근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얄리는 최근에 아, 좀 플레이 플레이 엑스포 엑스포 빼고. 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네. 뭐, 이거는 정크님이랑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긴 한데, 아하. 뭐, 용산에서 또 레트로 라이브라고, 그쵸. 그 밴드 공연이 있어요. 뭐, 저희 얄라숑 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서브컬처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밴드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김국한 또 선생님이랑 그렇죠. 같이 이제 콘서트 여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사실상 제가 하는 건 없고 밴드 친구들이 하는데 또 거기에서 저와 정크님이 또 이제 MC를 보니까 그렇죠. 요거 준비하고 있고, 뭐 중간중간에 뭐 소셜 커머스 라이브도 나갔었고, 뭐 홈쇼핑도 나갔고. 아, 생각해보니까 그 소셜 커머스가 이제 벌써 꽤 나갔잖아요. 네, 한 3회, 4회 나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면 심영탁님이 메인으로 돼서 하는 키덜트 그 라이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패널로 출연해서 애니메이션 소개로 그쵸. 네, 나갔었죠. 아무래도 근데 애니메이션 쪽이다 보니까 제가 강세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예, 아무래도 좀 약간 입국 다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모형 쪽 관련된, 물론 저도 모형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가 확실히 덕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하면서, 물론 완성된 상태에서 이런 방송이 나가는 게 좋긴 하지만, 저 스스로는 이런 걸 하면서 좀 약간 자극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요.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하는 콘텐츠들이 좀 과거 레트로 이런 쪽이 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찾아주는 데가 많지만, 새로운 뭔가 뭐 콘텐츠라든지 요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많이 등한시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많이 좀 받아들이고 요즘 것도 좀 많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외부 활동, 특히 다른 사람들이랑 그 방송을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예전에 KT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거의없다님이랑 천재 이승욱님이랑 같이 영화 얘기를 라이브로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
아무래도 진행자가 3명이면 그렇죠. 거기서 밀리지 않기 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분량 싸움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영화 3편을 서로 소개하면서 경쟁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독자 면에서는 제가 제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막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그런 성취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내가 얻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이런 포인트로 소개를 하네? 뭐 이렇게 생각 드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신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불편한 일 혹은 이제 모르는 일을 했을 때 그게 나중에 꽤 많은 도움이 돼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자기를 키우는 게 있어서 조금씩 씨를 조금씩 뿌려놓으면은 거기서 언젠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한 우물만 파가지고 깊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얕고 넓게 막 이렇게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요새 좀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비드님이 철권 대회를 나가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철권 세븐은 딱 하시면서 바로 에이씨 조졌네 이러면서 이제 바로 철권 에이스로 넘어가겠다. 철권 세븐은 나랑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거예요. 이제 어쨌든 영화 하시고 뭐 이런 게 있으시니까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남들이 많이 봤던 것들도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보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방송 나가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귀멸의 칼날은 솔직히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멸의 칼날을 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요즘에. 어딜 나가든 간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원래 봐서 이야기하는 것과 등 떠밀려서 본 것은 등 떠밀려서 보면 더 보기 싫거든요. 원래도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다? 하면 시간이 더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귀멸의 칼날은 좋은 작품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작품이었지만 저에겐 그러니까 설국열차도 보시고 뭐 그런 부분은 되게 방송적으로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 촬영 때는 세국열차를 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비드님이라고 부르는데 비드님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설국열차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로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드님이 약간 외골수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차피 창세기전 유튜버이시기도 하니까 창세기전 한 우물만 열심히 파셨단 말이죠. 원래는 아니면 포켓몬스터 이렇게 2개만 열심히 파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더라도 좀 넓게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설국열차를 보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예. 심지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얘기에 비드님이 완벽히 부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비드님이 이제 최근은 아니고 작년쯤에 그러니까 얄리랑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네네. 얄리얄리 얄야청 밴드의 예. 어떤 행사를 도와주고 뒤에 이제 뒤풀이를 예. 마치고 돌아온 다다음 날인가 다다음 주인가 그랬어요. 네네. 저에게 그 말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셨죠? 제가 최신 애니메이션 너무 안 봤습니다. 그래 봐야 투니버스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 대화가 안 돼요.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가 안 돼가지고 이거 꼭 봐야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 신작을 보시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대화의 메인 테마이긴 한데 이제 비드넴이 최근에 아이돌을 엄청 챙겨보세요. 갑자기 뭔 얘기만 하면 아이돌 얘기밖에 안 하세요? 완전 이게 주화 인마에 빠진 듯이 그냥 막 마치 그 방학 끝 무렵 과제 밀린 걸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라락 보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시고 지금 대답할 게 안 드릴 테니까 최근 근황부터 얘기하세요. 최근 근황? 네, 이따가 아이돌 얘기 조금 더 할 거고요. 아이돌 영상 봤다고 하면 좀 아닌가? 얘기 그거 하시면 되죠. 일단 뭐 그냥 일적인 거면 이제 두 분은 약간 이제 이런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셨지만 외주 일을 좀 했어요. 외주 뭐 교육 영상 이제 촬영하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했고 뭐 약간 이제 그냥 취미나 이런 거면은 이제 약간 정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몰아서 본 게 아니고 이 아이돌 영상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2세대 노래까지는 되게 잘 듣고 하다가 3세대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못 따라가겠다 그런 게 좀 있어서 안 들었다가 이번에 좀 이제 좀 다시 이런 문화를 좀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에 4세대 노래 들으니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약간 중간에 침체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비드님께서 이렇게 좀 약간 소원해 지신 그 시즌이 비드님뿐만 아니라 약간 우리나라 그 여자 아이돌계 자체가 약간 좀 요런 침체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이제 뭐 블랙핑크 뭐 에스파 이런 친구들 나오면서 뭔가 다시금 뻥하고 잘 된 친구들이 많이 나오게 관심도를 많이 몰아준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입문하신 거죠. 예. 얄리가 얘기했던 거지만 유튜버로서 그리고 이런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문화산업계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봐주시는 게 어쨌든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그런 이제 긍정적인 행보 예, 그런 것들 많이 기원합니다.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저는 또 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또 비드님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예능 쪽은 거의 뭐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예능 솔직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조나단의 동생은 그 파트리샤. 저는 파트라슈밖에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예. 예능 보면 솔직히 다 요즘 예능 나오는 거 보면 다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예능도 말씀대로 골고루 봐야 되는데 저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애 그 뭐지? 나는 솔로 같은 거? 그런 걸 아직 제가 좀 못 보겠더라고요. 연예인 나오는 것만 보신다. 일반인 나오는 건 보기 싫다. 뭐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연애 이런 거는 염장돼서 안 볼 거고 근데 아마 나는 솔로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타겟층 자체가 남자들보다는 아마 여성향으로 많이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네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요즘에 요거 재밌더라. 이거 한번 봐봐 할 만한 예능이 있을까요? 지락실 정도. 지락실? 예. 지락실? 지고오락실. 그걸 예. 지락실이라고 하네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1박 2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1박 2일은 솔직히 말로 무한도전 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는 예능은 그럼 아니었어요. 차라리 런닝맨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런닝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그 방금 얄림님께서도 그 걸그룹이 침체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능도. 런닝맨도 침체기가 있었는데 그걸 살렸던 게 이제 전소민 양과 이제 양세찬 군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오네요. 발음이 안 됐어요. 죄송해요. 양부터 C도 아니고 양으로 나올 때부터 전소민 양과 양세찬 군으로 하실래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싫어 갈 거야. 네. 아무튼 소민 씨와 세찬 씨가 나오면서 이게 다시 런닝맨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런닝맨 지금 봐도 부담 없이 보기엔 나쁘지 않은 예능으로 많이 바뀌어서 너무 재밌어요. 웹 예능도 많이 보십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요즘 그것도 많이 챙겨 보고 있어요. 그러면 탁재훈의 녹박구 봅니까? 저는 그건 봐요. 그거는 게스트에 따라. 게스트다. 예. 이번에 또 마젠타급이나 저 이런 분들이 마음에 나와야 안 드시. 되구나. 뭐였지? 김예원. 맞아요. 그분 또 나오셨길래 그거 한번 봤죠, 그런 거. 근데 원래부터 제가 탁재훈님의 개그 스타일을 좋아했어서, 그거 부담 없이 보고 있고, 원래 뭐였지, 예전에? 그 뜨거운 형제들? 그때도 많이 시청했었어요. 탁재훈 때문에. 예.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이런 것도 봅니까?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그것도 게스트에 따라. 이번에 김채원 나온 거랑. 그러니까 아이돌 나오는 것만 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이돌 아닌 사람 나왔던 게 누가 있었지? 김향기. 장기하 씨. 장기하 씨 편은 안 봤는데, 김향기 배우님. 안 봤어. 김향기 배우님 나온 거 봤어요. 네, 여성 게스트만 나오는 걸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좀 더 끌리긴 하더라고요. 웹 예능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신다고 했는데 네. 침펄풍의 그런 건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꼰대라던가. 아니요, 그건 몰라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웹 예능 혹은 유튜브 판이 대부분 이제 침착맨, 주호민 그리고 김풍 작가의 그 강세거든요. 그쵸? 강세죠. 네.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거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아까 지락실을 만든 나피디의 경우, 지금 주호민 작가님이랑 침착맨, 이 두 분을 가지고 그림 형제라는 그런 이제 웹 예능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여쭤봤던 건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자가 안 나와서. 여자가 나오는 거 위주로 보신다. 그렇게. 아니. 재밌으면 그만이에요. 예능 챙겨보시는 거 외에는 뭐 딱히 뭐 다른 이제 엄청난 그건 없고, 그리고 외주 막 하고 계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 공부하십니까? 수능 공부하세요? 무슨 수능 공부를. 무슨 거? 아예,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건데, 네. 제 상식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일반 상식? 네, 일반 상식.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6월, 10월 이런 건 알았는데,
그런 이제 일반 상식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6월 10월로 나가는 아, 일반 생각. 너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 포비드 해석기로서 이제 이 말을 풀어드리면 예, 그 발음을 6월, 아. 10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월, 10월. 네, 네, 6월, 10월로 이제 정정하는 그런 거를 최근에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일, 며칠 뭐 이런 것처럼. 예, 예. 사흘 했는데 이제 사흘 4일 맞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흘이었어. 사흘 진짜요? 예, 진짜 몰랐어요. 제가 사흘을 나흘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뉴스 보면서 3일이었구나. 아이고 쪽팔려. 그렇구나. 예,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내가 상식이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었지만 사흘도 이런 것도 헷갈려 있었구나. 심심한 위로. 심심한 위로는 알고 있었던. 이게 한번 금일, 금일은 오늘. 예, 그런 건 알고 있어요. 명일. 명일은 내일. 근데 금일 명일은 저 군대에 있을 때 그게 일제의 잔재다 맞아요. 해서 많이 나와요. 이거 하지 말아라. 오늘 내일로 써라. 라는 말이 있었어. 진짜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았죠. 우리 군대선 그런 거 이길, 없어서 뭐 이런 거. 몰랐는데. 소흘 vs 소홀. 그거 몰라요. 소홀이 맞습니다. 소홀. 뭐 조만간 일반 상식 컨텐츠 한번 하시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 어디 가서 이게 문제에 따라서 근데 사람이 네. 일반 상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빠삭하게 아는 분야가 있고 그쵸.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네. 저는 뭐 비드네임이 이런 걸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그렇죠. 이거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알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면 이제 뭐 일반 상식을 검색하면 막 이렇게 퀴즈, 그러니까 런닝맨처럼 이제 퀴즈 내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해보고 틀리면은 어차피 그 채널 하나 보면은 거기에 상식적인 거 몇 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좋네요. 그러면 다음 편이나 다다음 편쯤에 이렇게 뭐 점수제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괜찮네요.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이거. 아무튼 뭐 이런 거랑 이제 영상 공부도 다시 좀 복습 좀 하려고 그런 거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뉴스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그냥 가끔 그냥 틀어놔요. 저는 무조건 아침마다 무조건 틀어놔요, 저는. 눈 뜨자마자 무조건 아침 뉴스 다시 보기를 무조건 틀어놔요. 만약에 제가 집에 TV가 없으면 유튜브로 그냥 아침 유튜브에- 뉴스 다시 보기 있어요. 유튜브에 그냥 YTN이나 뭐 연합뉴스 그런 거 틀으시면 그냥 계속 뉴스 24시간 방송해주고 있어요. 그 채널을 더 얘기해 주세요. MBC, SBS, KBS 다 된다. 다 돼요. JTBC, TV조선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YTN이 뭐 편집적인 그쵸, 방송이 그쵸, 아니에요. 연합뉴스 이런 게 다 그냥 보도 연합인 거기 때문에. 예. MBN 뭐 다 예, 말씀해 예, 주세요. 예.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니 그 조개 자체가 그냥 원래 그쵸, 종합 예. 뉴스 채널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그러면? 뭐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형님이 보시고 싶은 거 보시면 돼요. 이거 바로 이제 지금 아주 인터넷 방송 각이거든요, 이거. 후원 기자 열리는 와 요새다. 스타일. 저는 그냥 그거 봐요. 저는 SBS, KBS 아무거나 봐요. 일반 그 뉴스 보도 채널이랑 그거랑 다 봐요. 왜냐면은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는 데가 있고 한 가지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뉴스 퀄리티가 아니죠, 요즘에는. 퀄이 굉장히 높아졌죠. 구성이 되게 예능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되나? 뉴스도? 그러면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설국열차 2편이 또 나왔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뉴스는 좋은 거니까 이제 좋은 거를 이제 이렇게 배우겠다는 뜻이니까요. 그 검색 순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검색 순위는 이게 눌러보게 되잖아요. 검색 순위 막 눌러봤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뭔가 제가 되게 단절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TV는 안 나와요. TV는 다 끊어놔가지고, 인터넷 TV 안 나와가지고, 공중파는 안 나오는데, 그냥 아침마다 그냥 아침에, 제가 그래도 한 9시쯤 일어나니까, 한 6시, 7시 뉴스 보죠. 하고 이제 하루 시작해요. 이런 얄리를 위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있나요? 네이버에서 네. 그 실시간 검색 순위라는 이름이 아니지만 네. 핫트렌드인가 핫토픽인가라는 걸로 대충 느낌은 이렇게 알아요. 부활한대요. 아예 부각을 한다고? 좋네요. 네. 네이버를 요새 또 잘 안 들어가서. 네이버 메인이 요번에 싹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전 구글링만 많이 해서 네이버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카페. 근데 네이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일 문자, 일 이메일. 메일을 이메일을 다 그쪽으로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네이버는 항상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메일이란 개념이 네이버에 많이 구축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일메일은 다
네이버로 몰아놨고 유튜브 그 자체에서 오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지메일 써요. 네, 저도. 그걸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메일이 짱이었죠. 근데 와. 그 한메일이나 이런 쪽이 카카오가 다 그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카페였는데 카페가 지금 다 네이버로 옮겨간 분위기라서 카페가 완전 끝나가지고. 네, 근데 그 카페마저도 요즘에는 다 사라지고 약간 좀 그런 카카오나 이런 데 그냥 카카오톡에서 서로 정보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정말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급변하다고 모르는 것 같아. 계속 서서히 바뀌는데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심지어 이 SNS의 변화 추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뭐 그냥 한 가지 파트만 알려드리면 트위터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가 지금 막 서비스가 막 난리가 나고 막 그 만우절날 이 새 모양이 없어지고 도지코인 그 시바견으로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막 그런 것도 난리가 나고 뭐 그래서 최근에 트위터를 쓰던 유저들이 여기를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그 대안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트위터만한 대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트위터를 개발했던 사람이 만든 블루스카이라는 완전 트위터랑 판박이인 뭐 그런 이제 새로운 SNS가 아직 베타인데 여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여기가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트위터는 안 해봤는데 한번 눈팅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트위터가 지금은 사실 조금 그 뭔가 다들 많이 화가 나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 뭐 정치적이나 비듬의 뭐, 그런 새벽 감성 같은 뭐 게 그런 거죠. 표출되는? 그렇죠. 사실 그 트위터라는 근데 전 트위터 안 해요. 아니, 트위터라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그냥 비드네임이 인스타에 하는 건 똑같은 사실 그거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140자 제한에 그냥 자기가 떠들고 싶은 거 아무거나 떠드는 거예요. 그 트윗이란 말 자체가 제잘거리다라는 느낌의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별의별 얘기 다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곳인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정치 아니면 뭐 이제 남녀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다들, 분란 조장 왜 이럴까 뭐 이런 느낌의 게 더 많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한번 그 뜨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 아까 말한 블루스카이라는 곳도 또 떠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맞아. 이제 인스타에서 내 친구가 올린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뭔지 알아요. 요즘은 강아지 영상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인스타는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저는 인스타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잘 안 올려요. 왜냐면 여기는 다 다른 영상들이 뜨니까 그래서 스토리만 봅니다. 스토리는 광고가 덜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보는데 그 스토리를 보는데 자꾸 이제 막 힘드시다. 새벽 감성에 30대 열정을 다 찾아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가 올라오니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비드nem은 왜 항상 이렇게 슬플까 막 이런 생각도. 그럼 생각해보니까 비드님이 올해 또 마지막 또 30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또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어. 그렇죠. 이제 또 아니요, 저는 30대 그런 거에 별로 슬프진 않아요. 원래 항상 슬펐던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괜찮다가 또 새벽 가면 혼자서 있으면 또 그러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술을 많이 못 드셔서 맞아. 그런 거 아닌가. 술 드시고 우울한 느낌으로 빨리 자야 되는데 이제 우울함만 남은 거야. SNS는 인스타그램만 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SNS라고 할 것도 뭐 없고 지금 뭐 카카오톡도 어쨌든 SNS잖아요. 네, 카카오톡을 제외하면 네이트온이랑 버디버디밖에 안 해봐가지고. SNS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를 홍보하는 창구로는 쓰긴 써야 돼서 남겨놓고는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특히 비드nem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인스타의 느낌은 그래요. 너무 다들 행복하고 그럼 너무 다들 잘 살고 있어.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내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 우울해. 그렇지. 얘네들은 막 어디 놀러 가고 막 해외 그 뭐 공항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방에 있을까? 종소세 그 보고 막 나갈 돈들 보고 하면서 막 한숨 쉬는데 이제 막 거기는 다들 막 행복해 파티야 막 이러니까 되게 다른 세계 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더 우울감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가 저도 그 같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근데 이런 곳에서라도 내가 최근에 연락이 좀 많이 안 했던 사람이나 내 아는 사람들이 요즘 뭐 하고 있나 지내다 보면 그 SNS 말한 곳이 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크님께서도 뭐 최근에 뭐 영화를 보셨다. 그러면 그걸 또 올리시면은
정크님께서 영화를 보러 가셨다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 재미도 없는 거. 불호. 그렇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인스타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비드님이 정크님의 근황을 봤어. 네. 그러면은 너 거기 나도 가봤는데 라면서 연락을 할 때 DM으로 하는 게 보편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카톡으로 하는 게 보편적인가요? 그거는- DM이요. 아 네, DM. 네. 실제로도 카카오톡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DM으로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아 근데 그렇구나. 이제 비드냉 같은 스타일은 네. 그런 DM도 잘 안 보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죠. 패스트 러브 같은 건데 아. 패스트 푸드. 그러니까 정말 빠른 감정 표현. 왜냐면 근데 하트 누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받고 너 이렇게 갔다 온 거 축하한다. 이거를 모두 담고 있는 게 딱 하트 하나인 거예요. 아,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니?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건 절대 안 하고 이렇게 보다가 예뻐요. 아 그런 것도 하시는구나. 그런 거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예뻐요를 지인이- 쓰세요? 내 지인이 오랜만에 뭐 메이크업 해가지고 딱 예쁘게 올리면 야 오늘 이거 되게 예쁘다. 그렇게 하죠 당연히. 제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걸 안 보냅니다. 예, 가끔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좋아요 막 그런 거 하죠. 아 예. 진짜요? 메시지로 그냥 어차피 그분들이 너무 어차피 멋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답변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진만큼은 너무 잘 나왔다 하면은 보내고 싶어요. 예. 제전에 그런 적은 있어요. 그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응.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예, 뭔지. 그 뭐였죠? 데니스. 갑자기 리처드 데니스. 그분 예. 난리 났죠. 제가 그 팔로워를, 그러니까 그분 근황을 찾아보다가 인스타가 있길래 인스타에 들어갔죠. 로그인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스타쉽 트루퍼스 잘 봤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긴 적은 한 번 있어. 그런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저도. 예. 직접적으로 전달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예. 제가 딱 2명한테 보냈는데 그 2명이 한 분이 이제 그 이보람 그 가수님하고 NSG 워너비? NSG 워너비가 아닌가? WSG WSG 워너비요. 그분이랑 휴잭맨 배우님 휴잭맨이에요. 올버린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아서 이번에 컴백해요? 네, 데드풀 3의 컴백. 로건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거랑 다른 시간대. 라고 생각하면 돼요. 멀티버스 근데 뭐 아무튼 그렇긴 한데 아무튼 복귀를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 한국말로? 그렇지 나도 한국말로. 연애가 준 게 사랑해요. 아니 굿을 한국어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영어로? G.O.D 뭐 이렇게 썼을 거야. 근데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예. 근데 아무튼 좋아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촬영하는 게 저희도 관종이라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예. 그러면 연예인 분들도 당연히 스토리에 올리시는 것들이 약간 이제 내가 이 사진 너무 예쁘다 해서 딱 올리시는 건데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오히려 올렸는데 반응이 없어. 그게 아시잖아요. 무관심이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거. 뭐 휴잭맨급이면 나 아니어도 알아서들 좋아요 많이 눌러줄 텐데 뭐 굳이 뭐. 휴잭맨급까지는 정말 이제 제가 너무 좋아서 한 거고. 하긴 뭐 제가 인터넷 가끔 하다 보면은 비드님 댓글 많이 보거든요. 되게 다 있어. 이 채널에도 있네 이런 생각이. 다 어느 채널 가든 댓글 다 쓰고 있어. 심지어 저희끼리 저번에 예전에 무슨 뉴스 보고 뉴스 얘기하다가 그 뉴스 영상 댓글에도 이제 맞아, 댓글 맞아. 다신 걸 봐가지고 그 카공족에 관한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냥 거기에도 계시더라고요. 역시 되게 행동력이 있으신 이런 분이니까 이의가 아닌가. 심지어 다 댓글들도 많이 분노를 유발하는 영상이면 가차없이 거기서 급발 지나가고 계세요. 예. 다른 댓글을 다시는 분하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뭐였지? 많죠. 한두 개가 아니죠. 예. 특정하면 또 찾아가시니까 그것도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네. 좀 욱해요,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 거의 발끝맨이라고 할 수 있죠. 배려를 안 하는 그런 댓글을 보면 좀 확 욱해버려요, 그냥.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도 무시가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정말 몇몇 개는 제가 욱해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두 분이 아닙니다. 얘기를 해줘서, 알겠습니다. 굳이 뭐 여기서 똑같은 사람 될 참겠습니다. 필요는 없으니까. 네. 정말 그래서 많이 중재를 해주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감사의 따름이죠. 또 우리는 인터넷 방송인이니까 그죠. 뭐라도 좀 이렇게 그런 게 안 남기는 게 좋죠. 그쵸. 나중에 책 잡힐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본 계정으로 댓글 너무 많이 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그래서 더더욱 댓글 할 때는 저도 조심해서 달긴 쓰긴 쓰는 거예요, 정말. 그냥 막 다는 게 아니고. 그게 조심한 거였군요. 나의 분노 폭발 직전이거든요. 그죠. 진짜. 예. 어쨌든 비드넴의 광폭 행보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플레이 엑스포도 다녀왔고 그 플레이 엑스포 다녀오기 전날에 대학교에서 그 영상에 출연해서 인터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부천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뭔가 되게 그날 칭찬 세례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좀 자존감이 업돼서 그 필요한 시간이지. 자존감 업되는 건 진짜 필요한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그 자존감이 업된 걸로 일요일날 이제 비드넴을 많이 눌렸죠. 그렇죠. 잘하죠. 어쩐지 약간 텐션이 좀 약간 높아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예. 공격이 왠지 그날 더 플레이 엑스포에서도 팬분들 좀 많이 만나시지 않으셨나요? 지나가다. 그날 그냥 이제 한 5분 정도? 근데 훌륭하네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보셨겠지만 그날 유명 스트리머분들은 그냥 걷는 순간 그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나오든 말든 이렇게 줄을 쫙 쓰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이제 얼굴 나오려고 하시고 만나려고 하시고 얘기 걸려고 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인기 스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거는 이제 유튜버 빨강도깨비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본인이 정말 유명한가를 판가름하려면 자기 구독자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봤을 때 그게 진짜 유명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 아직 멀었지. 그럼요. 전 거의 그런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두 분은 얼굴을 또 이제 온라인으로는 많이 안 깠으니까 이렇게 불량 비디오가 아직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리운 체제인 3인 체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굳히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드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류함에 따라 한 번이 되게 힘들고 나 정말 저 나가도 돼요. 로 시작하고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또 나가죠. 다음부터 이제 또 태세가 또 바뀌겠죠. 이미 바뀌었어요. 비드넴이 이미 자기가 당연히 출연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니. 그럼요. 아니,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이게 편집이 빡세지만 않는다면 물론 3명이 되는 순간 오디오 라인이 3개가 늘면서 빡세지는 건 맞는데 이 토크쇼를 운영하는 그 진행 방식으로 봤을 때는 둘보다는 셋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자꾸 깍두기 하는 이유가 런각 잡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런각 도망갈 각 재고 있는 거죠. 런각. 너네들 나락에 떨어지면 내가 너네들 손절할 거야. 맞아. 제가 손절할 타입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말씀드리면 재밌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두 분이 이제 좋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는 건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여기 분들께는 쟤 뭐야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거만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깍두기로 계속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광은 나눠갔대. 안 좋은 거는 너네 둘만 받아라. 정도이지 않을까. 뭐랄까 그룹 활동은 같이 하되 정산도 같이 받되 다음 앨범에선 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러면 포지션을 확실히 정해주세요. 그 차라리.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내밀어라 뭐 이런 느낌인가? 아니 계약서야. 근데 진짜 이게 저는 긍정적이에요. 너무 같이 하는 거 너무 좋고. 이게 누가 안 되고 제가 괜히 끼어서 누가 될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만 아니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많이. 혹시라도 악플이 달리면은 빠른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쟤 뭐야 하면서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또 싸우고 계시겠죠. 그쵸. 포비드입니다 하면서 제가 댓글 달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절대 두 분한테 누가 되는 행동을 안 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주 찍어요. 역시. 이런 말을 여태 동안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안 했다고 자꾸. 그거는 이제 제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출연하고 싶어서 막 자주 찍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자주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뭐 정신과 심리 치료도 하고, 그리고 뭐
많이 찍어놔야지 분량도 자주 업로드가 될 테니까요. 이 모션은 돈을 뿌리는 모션인데 아니. 아니, 좀 이렇게 이거- 편이 나간다. 이거. 많이 뿌려보셨나봐요. 많이 뿌려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야외 촬영 하나요? 어쩌다가 지금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6월 초에 그 예산 갈 일이 있는데 함께 가게 돼서 간 김에 뭔가 뭐 찍어볼까까지 얘기가 지금 살짝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놀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고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은 이제 비드넴을 통해서 아이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근황 얘기만 하다가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서 일단 아이돌 얘기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방상식 플러스 아이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 또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 그쵸?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왕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냥 비드넴이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아이돌과 그 아이돌에 대한 뭐 간단한 그런 이야기 같은 거 뭐 본인이 이제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것만 조금 들어보도록 하죠. 그룹을 얘기하시는 뭐 편하게 뭐 뭐 편하게 그룹이든 뭐, 개인이든 뭐. 요즘 눈여겨보는 아이돌 누구냐는 것. 뭐 그런 거랑 그다음에 왜 좋아하는지 뭐 아니면 왜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이들, 예. 여자 아이들. 예, 여자아이들 그 그룹이 너무 멋있고 그 예능으로 이제 그 미연 분을 알게 된 거예요. 불핑. 그거 말고 해밀이 예체파라고 그 예능에서 이제 나오고 그거 보고 불핑 준비하다가 맞아요. 네, 맞아요. 맞고 그러다가 이제 우기를 알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웹 예능에서 이제 런웨이 하는데도 그것도 너무 재밌고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 리더인 전소연의 그 푸어주싱 그 작곡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배우 그 그룹이. 그래서 그 누드랑 톰보이도 너무 좋았고 최근에 또 퀸카라고 노래 또 냈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배울 게 많은 그룹인 것 같다.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는 안 나왔죠 뭔가. 예. 뭐 어떤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한다고 뭐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우와 좋다 뭐 이런 그런 아니 그쵸 그런 거 없었어요. 의도한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뭔가 실망한 건데. 저번에 드래곤볼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보다는 좀 텐션이 초롱초롱하지 못했죠. 좀 나오진 않네요. 자, 뭐 그런 건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얄리는 혹시 뭐 요즘에 좀 여자 눈여겨보는 눈여겨보는 아이돌 아이돌 뭐 다양한 아이돌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에스파 그 중에서도 닝닝 노래 부르는 그 음색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색이거든요. 뭐 생긴 것도 굉장히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그냥 아재 팬으로서는 닝닝이 정말 저는 굉장히 좋고 노래는 솔직히 근데 에스파 노래 좋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에스파는 이제 요번에 그 새로운 게 나왔죠. 메타버스 컨셉을 버리고 그렇죠. 드디어 뭐 블랙맘바를 해치웠다 뭐 이런 컨셉을 하면서 갑자기 리얼 월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스파이시란 노래와 스파이시. 그리고 예전에 이제 블랙맘바나 아니면 넥스트 레벨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에스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컨셉이 더 좋아요? 저는 그 전게 훨씬 좋죠. 약간 메타버스 컨셉. 메타버스 컨셉. 저는 그 블랙맘바가 나오는 그 느낌과 나비스 나오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스파이시 반응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진짜 아이돌 같다고 아이돌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전 그 세계관이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는. 뭐 그 세계관을 구축했었던 그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제 그죠. 불명예스럽게 나가게 되면서 아마 이렇게 그러면서 종료가 된 느낌이긴 한데 그렇죠. 그 컨셉도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SM이 항상 그런 걸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엑소도 초능력 컨셉이 있었는데 그 초능력 컨셉이 다 사라지고 나서 사실 또 본격적으로 떴던 게 있어서 그쵸. 그래서 이제 동방신기도 그랬고 에스파도 뭔가 그런 컨셉이 조금 덜어졌을 때 이제 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본인들도 그 컨셉을 이제 바꾼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인터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네들 세계관에 과몰입하고 프로 정신을 느끼게 해주는 카리나가 참 이상적이긴 했거든요. 당시에 화제였죠. 왜냐면은 이게 보통 갑자기 이제 비드넴은 이제 뭐 40명을 살해한 킬러고 과묵하게 앞으로 이제 모두와 얘기할 때도 나는 40명을 죽인 킬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못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에 따라 뭔가 계약. 아니,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냐에 따라요. 40명을 죽인 살인자고 킬러다라고 분명 상황을 줬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에 따라냐뇨. 제발 귓등으로 듣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네. 이게 연기를 그렇게 가야 된다. 야, 컨셉을 내가 그걸 이제 이거를 빙의한 거지. 평상시에도 해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노력을 해야죠. 예. 저는 이런 대답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비드nem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송각을 잘 못 잡아주셔서 아쉽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좀 이런 스타일에서 예. 나와야 되는 대답은 이런 거거든요. 전 평소에 그렇게까지 과몰입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카리나는 그거 했습니다로 이제 갔어야 되는 건데 이런 이제 티키타카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DJ 링링 윈터도 그걸 되게 창피해하는 듯한 아니 약간 부끄러운 듯한 느낌으로 그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카리나는 완전 달랐거든요. 자기님이 그 안에 완전 그 세계 속에 모라일체가 돼가지고 이제 애들한테도 너 제대로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굉장히 프로 정신이 되게 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티키타카를 해드려는 그거 못했네. 예. 충분해요. 이렇게 놀리는 각오로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이 연기자분들이랑 일을 좀 하다 보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죄송해요. 배우들이랑 일을 해서 그걸 당연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상황극을 줄 테니 이 상황극에서 형 입장을 얘기해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죄송할 일은 아닌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너 아직 이게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가운데 자리에 앉혔어야. 네, 맞아요. 아무도 안 물어봐서 대답하는데 저는 최근에 르세라핌 많이 보고 있고요. 오. 저는 카즈야 양이 인기 많죠. 예. 아니 예쁜 것보다도 개그 욕심이 많더라고요. 오사카 사람이라서 그런지 진짜로 이렇게 빵 하면은 막 이런 거 해주고 본인이 지금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런 게 있는데 한국어가 유창해지면 아주 그냥 그 재미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장난꾸러기에.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거는 그 뭐 걸그룹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성장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대 초반의 남자 여자들의 그 아이돌들이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이유가 10대 때에서 이제 20대로 성숙해 가면서 그런 에너지 자체가 뿜뿜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의 매력과 그 에너지에 이제 심취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돌이나 이런 이제 연예 산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메이드 돼가지고 이렇게 좀 빌보드에도 나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진을 봤는데 블랙핑크 리사 씨가 무슨 그 향수였나? 옷 브랜드였나? 어디에 그 앰버서더가 또 되셔가지고 샤넬 아닐까요? 샤넬이었나? 어쨌든 앤 해서웨이 뭐 그리고 뭐 그 스파이더맨 그 여자친구 엠마 스톤? 나오는 아니요 그 젠데이야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네. 꼭 굳이 그걸 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고 최근 그 마블 그쪽 헐리우드 연예인들이랑 같이 딱 4명 정도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클라스 오지죠. 네. 진짜 이건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믿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BTS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요번에 분노의 질주 OST에 또 지민 씨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냥 월클이죠, 월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외국인 연예인이 와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 사람하고 사진 찍어야지 한 느낌은 저는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외국 연예인들이 딱 뭐 BTS, 블랙핑크 보면 너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막 인사하고 하는 느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시상식장에서 그 누구야 이정재 씨 알아보고 악수 청하고 악수하고 뭐 그랬다는 거 보면 점점 이제 대한민국이 월드로 정말 많이 나아가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월드로 나가고. 피곤하신가요? 졸리세요? 대한민국이 뭐 월드로 나아간다. 뭐 들만 아니죠. 예. 그 방송하시려면은 이런 방송하실 때 체력도 길러 놓으셔야 돼요. 텐션을 지금. 항상 유지시켜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개미 똥구멍한 목소리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사실 조금 자신이 좀 없었어요. 이게 맞나 하고. 그냥 막 뱉어도 상관없죠, 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드 클래스로 저는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이 없어요. 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 해봤고 저희가 아마 이제 16화 제목을 제가 정상 영업합니다라고 이제 타이틀 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쁘니까 이렇게 모여서 방송 찍기가 쉽지 않아요. 모여도 뭔가 근황 얘기하거나 아니면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촬영까지 이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서 못할 때도 꽤 많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촬영까지 이끌어주신 포비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도 제가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 금융 공인 인증서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그 스트레스를 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 또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너를 위해 힘찬 날개가 돼주고 싶어 지친 오늘의 순수했던 그때를 그날을 떠올려 우리가 간다 정코와 얄리에